우리 모두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조금씩 늙어갑니다. 주름이 늘고 활력이 줄어들며 몸의 이곳저곳이 예전 같지 않음을 느끼는 것은 모든 생명체의 숙명처럼 느껴지곤 하죠. 하지만 만약 우리의 몸속에 젊음을 되돌릴 수 있는 비밀스러운 스위치가 존재한다면 어떨까요? 과학자들이 마침내 그 스위치의 존재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야마나카 인자라는 놀라운 열쇠입니다.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을 넘어 건강하고 활기찬 젊음을 오랫동안 유지하는 삶의 가능성, 과연 꿈만 같은 이야기일까요? 이 야마나카 인자가 어떻게 발견되었고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바꿔놓을지 함께 탐험해 보시죠. 인류의 오랜 수건이었던 노화 극복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며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도 깊은 울림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흐르고 모든 생명체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노화라는 여정을 시작합니다. 세포는 분열을 거듭하며 기능을 잃어가고 조직은 손상되며 결국 유한한 삶의 끝에 다다르게 되죠. 마치 정교하게 짜인 시계 태엽이 서서히 풀려나가듯 우리의 몸속 생체 시계도 멈출 수 없는 속도로 돌아가고 있는 건 아닐까. 인류는 오랜 역사 속에서 이 피할 수 없는 운명에 맞서 끊임없이 저항해왔습니다. 고대 이집트 파라오들은 영원한 삶을 꿈꾸며 미라를 만들었고 신비로운 연금술사들은 불로장생의 묘약을 찾아 헤맸죠. 동양에서는 진시황이 불로초를 찾아 사방팔방으로 사람들을 보냈다는 이야기도 전해져 내려옵니다. 젊음과 건강을 유지하려는 열망은 시대를 초월하여 인류의 가장 깊은 염원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노화는 늘 거스를 수 없는 자연의 섭리처럼 여겨져 왔습니다. 팽팽했던 피부는 주름지고 힘찼던 걸음은 느려지며 총명했던 기억력은 희미해지는 모습은 우리 모두가 마주해야 할 현실이었죠. 우리는 과연 이 숙명적인 노화 앞에서 그저 무력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는 걸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21세기의 한 과학자가 인류의 오랜 질문에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2006년 일본 교토대학교의 야마나카 시냐 교수는 전 세계를 놀라게 할 혁명적인 발견을 발표합니다. 그는 성인의 피부 세포와 같은 성체 세포를 마치 갓 태어난 아기의 세포처럼 어떤 조직으로든 분화할 수 있는 만능 줄기세포로 되돌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것을 역분화 기술이라고 부르는데요. 마치 오래된 시계를 거꾸로 돌려 시간을 되갚는 것과 같은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이 기술의 핵심은 단의 가지 특정 유전자, 즉 옥트3사, 삭스2, KLF4, 그리고 시미글 성체 세포에 주입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네 가지 유전자를 우리는 야마나카 인자라고 부르죠. 이 인자들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자 노화의 흔적을 지우고 젊음의 상태로 되돌리는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 발견은 생명과학 분야에 거대한 파장을 일으켰고 2012년 야마나카 교수는 이 공로를 인정받아 노벨 생리학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그의 연구실에서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얻어낸 이 작은 유전자들의 조합은 인류가 꿈꿔왔던 노화 역행의 문을 열 수 있는 강력한 열쇠가 될 것이라고 기대되고 있습니다. 세포의 시간을 되돌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단순히 몇 년 더 사는 것을 넘어 질병으로 손상된 장기를 재생하고 노화로 인한 퇴행성 질환을 치료하며 궁극적으로는 우리 몸 전체의 젊음을 되찾을 수 있다는 희망을 품게 합니다. 네, 세포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이 기술은 그야말로 인류의 오랜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는 강력한 열쇠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야마나카 인자는 단순히 수명을 늘리는 것을 넘어 우리가 건강하게 젊음을 유지하는 삶을 가능하게 할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죠. 상상해보세요. 오랜 시간 우리를 괴롭혀온 난치병들이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파킨슨병이나 알츠하이머병처럼 뇌 신경세포가 손상되어 발생하는 퇴행성 질환, 혹은 심장 기능이 약해진 신부전 환자들에게도 새로운 희망의 빛을 선사할 수 있을 겁니다. 손상된 장기를 통째로 재생시키는 일, 이제는 더 이상 공상과학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야마나카 인자를 활용하면 환자 본인의 세포로 새로운 장기 조직을 만들어 이식하는 것이 가능해지는데요. 마치 자동차 부품을 교체하듯 망가진 심장이나 간, 췌장과 같은 장기를 건강한 세포로 재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면역 거부 반응의 위험도 훨씬 줄어들고 장기 이식을 기다리며 고통받는 수많은 생명들에게 새 삶을 선물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우리 몸의 작은 세포 하나하나가 스스로 치유하고 복원하는 놀라운 능력을 갖게 되는 셈이죠. 실제로 과학자들은 이미 야마나카 인자를 이용해 동물 실험에서 놀라운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나이 든 쥐에게 인자를 투여했더니 쥐의 수명이 눈에 띄게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노화로 인해 기능이 저하되었던 장기들이 마치 젊은 시절로 돌아간 듯 활력을 되찾는 모습이 관찰되었습니다. 피부는 더욱 탄력 있어지고 근육은 힘을 되찾았으며 심지어 기억력까지 개선되는 현상을 보였죠. 마치 시들어가던 식물이 다시 싱싱하게 살아나는 것처럼 생체 시계를 되감아 노화의 흔적을 지워내는 마법 같은 일이 현실에서 벌어진 겁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야마나카 인자가 단순히 질병을 치료하는 도구를 넘어 노화 자체를 늦추거나 심지어 역행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졌음을 시사합니다. 우리가 꿈꿔왔던 젊음의 셈이 어쩌면 우리 몸속 바로 이 세포 안에 숨겨져 있었던 건 아닐까요? 인간의 수명 한계를 넘어서는 것을 넘어 삶의 질을 근본적으로 향상시키는 새로운 시대가 열릴 수도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제 이 인자를 어떻게 하면 더욱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인간에게 적용할 수 있을지 끊임없이 연구하며 그 가능성을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위대한 과학적 발견이 그렇듯 야마나카 인자가 가져올 미래에는 희망만큼이나 깊은 고민과 질문들이 함께 따라옵니다. 만약 우리가 영원히 젊음을 유지할 수 있는 기술을 손에 넣게 된다면 과연 어떤 세상이 펼쳐지게 될까요? 모든 사람이 이 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을 아니면 젊음이 소수의 특권이 되어 사회적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까요? 젊음이 곧 권력이 되고 부와 명예의 상징이 되는 세상이 온다면 우리는 과연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어떻게 정의해야 할까요? 영원히 젊음을 유지하는 삶이 과연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줄지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도 던져봅니다. 늙어간다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쇠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지혜를 쌓고 경험을 통해 성장하며 유한한 시간 속에서 삶의 소중함을 깨닫는 과정이기도 하죠. 만약 노화가 사라진다면 우리는 과연 무엇을 위해 살아가게 될까? 우리의 정체성은 어떻게 변할까요? 생명의 유한함이 사라진 세상에서 우리는 어떤 의미를 찾아야 할까요? 이처럼 야마나카 인자는 단순한 과학적 발견을 넘어 인간의 존재와 생명의 신비에 대한 깊은 철학적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술이 가져올 파장에 대해 깊이 사색하고 인류의 미래를 위한 현명한 선택을 고민해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과학의 발전은 늘 우리에게 새로운 가능성과 함께 윤리적 책임감을 안겨주었으니까요. 야마나카 인자가 열어줄 문이 과연 낙원으로 향하는 길일지 아니면 미지의 혼돈으로 이끌지는 오롯이 우리의 지혜와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지혜와 선택에 달려 있다는 점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놀라운 과학의 선물 앞에 마주할 현실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영원한 젊음이라는 달콤한 유혹 뒤에는 어쩌면 우리가 미처 예상치 못한 그림자들이 드리워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인류의 오랜 꿈이 현실이 되는 순간 우리는 또 다른 시험대에 오르게 될 것이 분명하죠.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문은 바로 누구를 위한 젊음인가? 하는 점일 겁니다. 만약 노화 역행 기술이 상용화된다면 과연 모든 사람이 그 혜택을 공평하게 누릴 수 있을까요? 아마도 이 혁신적인 기술을 활용하는 데는 엄청난 비용이 따를 것이고 결국 부와 권력을 가진 소수만이 영원한 젊음을 독점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 사회는 지금보다 훨씬 더 깊은 불평등과 계층 간의 갈등으로 몸살을 앓게 되지 않을까요? 젊음을 유지하는 것이 곧 특권이자 계급이 되는 세상, 상상만으로도 등골이 오싹해지는 미래의 단면이죠. 생명의 유한함이 사라진 세상에서 우리의 존재 의미는 또 어떻게 재정의되어야 할까요? 늙어간다는 것은 단순히 육체의 쇠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죠. 시간 속에서 수많은 경험을 쌓고 깊은 지혜를 얻으며 유한한 삶의 소중함을 깨닫는 과정이었습니다. 죽음이라는 명확한 끝이 있기에 우리는 매 순간을 더 열정적으로 살아가고 의미 있는 가치를 찾아 헤매는 것이 아닐까요? 영원히 젊은 상태로 살아간다면 과연 우리는 무엇을 위해 노력하고 어떤 목적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까요? 삶의 열정이나 목적의식이 희미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으로서의 정체성마저 혼란스러워질 수 있는 실로 복잡하고도 근원적인 문제에 인류 전체가 봉착하게 될 것이라는 깊은 사색이 필요한 지점이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노화가 사라진 세상은 인구의 폭발적인 증가를 야기할 수 있으며 이는 곧 자원 고갈, 식량 부족, 환경 오염 등 전 지구적인 생태계 전반에 걸쳐 예상치 못한 거대한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세대가 사회에 진입하여 활력을 불어넣을 기회는 줄어들 것이고 사회 구조는 더욱 경직되어 변화와 혁신이 더뎌질 수도 있습니다. 마치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 것처럼 예측 불가능한 혼돈과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 문제가 우리를 덮칠 수도 있다는 경고를 우리는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과학의 발전은 인류에게 경이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면서도 동시에 이처럼 심각한 윤리적 질문과 막중한 사회적 책임을 늘 요구해왔으니까요. 야마나카 인자의 발견은 인류의 오랜 염원이었던 노화 극복의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는 강력한 열쇠를 우리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열쇠가 과연 우리를 모두가 행복을 누리는 약속된 낙원으로 인도할지 아니면 걷잡을 수 없는 혼돈과 갈등 속으로 밀어넣을지는 오롯이 우리의 선택과 집단 지성에 달려 있습니다.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을 넘어 어떻게 의미 있게 살아가야 할까에 대한 근원적인 물음 앞에 인류는 지금 서 있는 것이죠. 야마나카 인자의 발견은 단순한 과학적 성과를 넘어섭니다. 이는 인간의 존재 방식, 생명의 유한함, 그리고 우리가 지향해야 할 미래 사회의 모습을 근본적으로 재정해야 할 잠재력을 품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거대한 변화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놀라운 기술이 가져올 파장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사회 전반에 걸친 폭넓은 논의를 지금부터라도 시작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학기술의 발전이 인류에게 던지는 이 근원적인 질문에 우리 모두가 함께 지혜를 모아 답을 찾아나가야 할 때입니다. 젊음을 되돌리는 기술이 현실이 될 때 우리는 과연 어떤 세상을 만들고 어떤 의미를 찾아 살아가게 될까요? 이 질문은 이제 더 이상 과학자들만의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몫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지혜를 모아 답을 찾아나가야 할 이 질문은 곧 생명의 신비와 인간의 근원적인 가치에 대한 깊은 성찰로 우리를 이끌게 될 것입니다. 야마나카 인자 연구가 단순히 생물학적 영역을 넘어 사회 전반에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는 현재의 우리가 얼마나 깊이 고민하느냐에 달려있죠. 만약 영원한 젊음이 현실이 된다면 과연 어떤 모습의 미래가 펼쳐질까요?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지는 축복일까요? 아니면 소수만이 누리는 특권이 되어 새로운 형태의 불평등을 낳을까요? 생각해보세요. 젊음을 유지하는 기술에 대한 접근성이 부와 권력에 따라 달라진다면 사회는 더욱 양극화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젊음이 곧 경쟁력이 되는 세상에서 나이 들면 더욱 큰 소외와 차별의 이유가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 사회가 추구해야 할 가치와 정의는 대체 무엇일까? 또한 인간이라는 존재의 정체성에도 혼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노화는 단순히 육체적인 변화를 넘어 지혜와 경험을 쌓고 삶의 의미를 깨달아가는 자연스러운 과정이기도 하죠. 만약 이 과정이 인위적으로 중단되거나 역행된다면 인간은 과연 어떤 존재가 될까요? 끝없이 젊음을 유지하는 삶 속에서 우리는 어떤 의미를 찾고 어떤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야 할까? 우리의 정체성은 시간에 따라 변하고 성장하는 것이었는데 그 변화가 멈춘다면 인간의 본질마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나아가 생태계 전체에 미칠 영향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인간 수명이 비약적으로 늘어난다면 지구의 자원은 어떻게 될까요? 인구 과밀화는 식량, 에너지, 주거 문제 등 수많은 환경적, 사회적 난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는 과학기술의 발전이 불러올 예측 불가능한 결과에 대해 우리는 충분히 대비하고 있는 걸까요? 마치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것처럼 야마나카 인자가 가져올 가능성 속에는 인류가 미처 예상치 못한 혼돈의 씨앗이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과학 발전의 양면성은 언제나 우리에게 깊은 숙고를 요구합니다. 야마나카 인자의 발견은 인류가 오랫동안 꿈꿔왔던 노화 극복이라는 경이로운 문을 열어줄 수 있지만 동시에 인류가 직면해야 할 근원적인 질문들을 던지고 있습니다. 젊음의 시계를 되돌릴 수 있는 강력한 열쇠를 손에 쥐었지만 이 열쇠가 과연 모두에게 낙원으로 가는 문을 열어줄지 아니면 미지의 혼돈으로 이끌지는 오롯이 우리의 선택과 지혜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과학적 발견의 경이로움에 감탄하는 동시에 그에 따르는 인류의 무거운 책임감을 깊이 인식해야 합니다. 야마나카 인자는 단순한 과학기술의 진보를 넘어 인간의 존재와 생명의 유한성, 그리고 미래 사회의 모습을 근본적으로 재정해야 할 잠재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거대한 변화의 문턱에 서 있으며 이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사회 전반의 활발한 논의가 그 어느 때보다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젊음을 되돌리는 기술이 현실이 될 때 우리는 과연 무엇을 선택하고 어떤 세상에서 살아가게 될까요? 이 질문은 이제 더 이상 미래의 이야기가 아닌 바로 지금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할 현재의 과제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